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만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유익한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국채보다 주식을 더 사라, 이런 내용인데, 결국 나중에 정상화된다. 지금 뭐 주식이 좀 떨어지고 하향세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은 국채보다는 주식을 더 사라는 그런 좋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참고할 만한 분들은,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뭐 구독 및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기회 되시면 가입도 많이 주십시오. 가입. 일단은 지난 23일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경제가 완전 고용과 장기간 2% 수준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회복 때까지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밝혔죠.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25일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1.54%까지 아예 팍 쏟았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치명적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달 그 미국 그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빠르게 막 뛰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뿐 아니라 한국 증시 주가 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현재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에 투자해온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삼전이나 LG화학 등 우량주에 투자해온 동학개미도 매매 타이밍 저울질에 나서는 지금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 채권시장 금리 방향하고 이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폭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하고 있죠.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 예상과 이에 따른 국채금리 급등이 과도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채권 시장에 조정이 올 것이다. 여전히 주식 수익률이 높다는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분석과 전망을 보면은 뭐 블랙락, JP모건, 웰스파고, 아카데미, 보파, 펀드스프레 다양합니다. 각자 그 전망하는 다양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일에 그 현지 시간 보니까 그 웰스파고 마이클 슈마우라는 그 금리 담당국장이 있는데, 이날 미국 재무부 발행물 그 10년물 국채 그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10년물 금리가 2%까지 뛸 수 있지만은 이보다는 더 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지금은 채권 시장에서 경제 회복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서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내답은 받습니다. 이달 그 국채 금리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물가가 더 빠르게 뛸 것이라는 그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진 결과인데, 최근 뭐 원유나 구리 등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연초에 원자재 물가가 오른 현상은 지난해 중국발 그 코로나19 탓에 급락했던 그 가격이 회복되면서 나온 결과라고 해요. 다만 올해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이날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루 새 16bp, 뛴 1.54%를 기록을 했어요. 그 같은 날 재무부가 입찰한 그 7년물 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이 기존 채권 시세에 영향을 주었죠. 그 10년물 금리는 장중 1.61까지 막 치솟기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로도 불리는 그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하고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 가격이 떨어지면은 금리는 오르는 식입니다. 그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카데미 증권의 그 피터 그 수석 연구원도 채권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 치어 연구원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나머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실 인플레이션보다 필요 이상으로 뛰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앞으로는 뭐 민주당 그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하고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 여러 방면에서 재정 지출이 이뤄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럼 이는 주식시장에 더 유리하다, 언급을 했죠. 평가를 하고요. 이어 최근 원자재 시장 말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움츠러졌던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것일 뿐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 한편에서는 주식이 재테크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채권시장 등 시중금리가 오르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는 낮다는 이유죠. 전 세계 최대 규모 자산 운용사가 블랙록이죠. 블랙록. 앞서 24일 날 미국 국채 비중 축소, 회사채 비중 유지, 주식 비중 확대, 이런 투자기를 냈습니다. 그 시중금리가 오르곤 있지만은 수준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총 수익률 관점에서는 주식이 더 투자할 만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날 그 블랙록에 그 스카틸이라는 거 있어요. 스카틸 그 최고 전략가인데 24일 그 CNBC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 추세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꾸준히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지난 98년 이후 미국 10년 손익분기 그 인플레이션이 1% 오를 때 10년물 국채금리는 0.9% 오르는 시기였는데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3월 이후에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이 1.2% 상승했고요. 명목 국채금리는 0.5% 오른 상태여서 결국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 손익분기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짐작할 때 활용하는 지표로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당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는 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양적 완화 정책 축소요, 축소, 테이퍼링. 이거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한스 전략가라는 사람이 현재 선물 시장을 보면은 거래자들이 오는 2023년 이후에 혹은 같은 해 5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배팅한다고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다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그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예상이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평가된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저평가된 경기 순환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JP모건의 존 노먼드 자산 그 전략가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50bp 이상 뛰면은 걱정할 단계인데 올해나 내년 실제로 인플레이션 수준이 연준 목표치인 2% 이상으로 높아질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농업, 에너지 뭐 이런 관련주에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 펀트 스트레시의 탐리라는 그 전략가는 경기 순환 부분주 중에서 21주간 이상 주가가 저조한 랄프 로렌과 콜스, 뭐 골드만삭스, 뭐 알래스카 항공, 엑슨모빌 등 저평가 주식으로 매수할 만하다 하네요. 미국 관련된 주식들은 이쪽에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뭐 집중적으로 잘 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25일에 또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은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새 16bp 뛴 1.54%를 기록했죠. 재무부가 입찰한 7년물 국채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이 기존 채권 시세도 영향을 줬고요. 10년물 금리는 장중 최고의 1.6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로도 불리는 국채 금리가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공급보다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뛰면서 같은 날 뉴욕 증시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이 선회해온 대형 기술주 주가가 막 줄줄줄 떨어지고 있죠. 그 기술주 위주가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날보다 한 3.52% 떨어지고 대형주 위주 그 S&P 500 지수도 2.45%나 하락을 했어요. 그 두 지수를 이끄는 뭐 애플이 있죠. 3.4% 하락했고 MS도 2.37 하락, 아마존 3.24 하락, 구글 알파벳 3.26, 테슬라 8%가 줄줄이 급락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자동차용 반도체 칩 그 부족 사태로 여파해서 캘리포니아 그 소재 프리몬트라는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모델 3 조립 라인 가동을 일시 중단까지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전달하니까 막 낙폭이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미국 10년물 그 국채금리가 이제 오르면은 이제 기술주나 친환경 부분의 성장 기업 주가도 하방 압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가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 부채 부담이 커지죠. 그럼 기업 수익이 기대만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기업 그 미래에 투자하는 주식시장 투자들로서는 해당 기업 주식을 매도할 유인이 생기는 거겠죠. 이에 따라 매도세가 커지면서 급락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장기분위 10년물 국채도 미국 채권시장 가이드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이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 채권금리가 오르면 회사채를 발행한 민간 기업으로서는 그 만기가 도래하는 그 미래에 갚아야 부채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전문가들은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지나면은 시간이 안정화될 테고 이럴 때 뭐 저평가된 우량주를 많이 사느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평가 사시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이제 안정화될 거다. 주식도 안정화될 테니까 미리미리 이제 잘 참고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을 100% 신뢰하고 맹신하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들보다도 더 뛰어난 분들이니까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도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본인 또한 그렇게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요. 앞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식도 꾸준하게 사서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좀 횡보하고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삼전이 굉장히 저평가라고 봅니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저평가된 주식을 자주 사둬야 돼요. 오히려 TSMC가 고평가돼 있죠. 상당히. 그래서 TSMC나 다른 주가에 비해서 삼전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저평가된 주식을 꾸준하게 매수해서 수량 많이 확보해 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큰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번 다 함께 노력하자고요.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천만전자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전자였습니다.